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업무상 서울에 있는 아내를 두고 대전으로 자주 출장을 갑니다. 우리 회사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여 우리의 기숙사로 쓰고 있는데 마침 장모님도 같은 단지에 살고 계십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상가 건물에는 미용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을 때 필요하면 이곳에서 머리를 자르곤 합니다. 저는 퇴근하고 심심해서 가끔 장모님의 가게를 들려서 장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장모님도 손님이 없을 땐 제가 가서 심심풀이 해주니 매우 좋아하더군요. 이렇게 더 자주 장모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아내가 9살 차이 났고 저와 장모님은 12살 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장인 어른은 잘생기신 편이며 건축 관련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격이 조금 까다롭고 업무상 집에 자주 못 계십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집에 오곤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모님과의 교류는 그저 일상 대화에 한정되어 있었고 무료로 해주시는 것도 아니었으니 부담도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처음엔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나중에 불편해질 것 같아 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장모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친구들끼리나 나눌 법한 주제들도 이야깃거리가 되었죠. 예를 들어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나 장인어른의 고된 업무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장모님의 미용실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위치해 있어서 장모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출입할 때마다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모님은 제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께서 제 머리를 자르시면서 갑자기 웃으며 말씀하시길 "우리 딸은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장모님은 제가 이 아파트 단지에 온 이후로 한 번도 밤에 밖에 나간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워낙 솔직한 성격이라 특별히 바람을 피울 생각도 없었고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설명하기도 처리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이런 저의 모습을 높이 평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모님과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졌고 더 이상 장모와 사위 사이의 관계라기보다는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손님과의 회식 후 많은 음식이 손도대지 않았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장모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싫어하지 않으셨고 내심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모님께서 제 머리를 감겨주시며 말씀하시길 제가 남은 음식을 가져다 준 것이 마치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집에 음식을 싸오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의 아버지께서는 은퇴 전 한 회사의 영업부장이셨는데 외식할 때면 종종 음식을 싸오셨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장모님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기뻤다고 합니다. 저는 장모님께 어릴 적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게 해드린 것이 기뻤습니다. 어느 날 밤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 보니 장모님이셨습니다. 제가 속옷 차림인 것을 보고 좀 민망해 하셨고 제가 옷을 입고 나오자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침대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물어본 끝에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때리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장모님을 1시간 동안 달래주셨으며 그 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장인어른이 집에 계신데 장모님이 제 방에 오래 머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위라도 장인어른의 성격상 이런 일이 알려지면 의심을 사기 쉬울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와 장모님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거리감이 사라져 더 이상 숨김없이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종종 장인어른이 외출하신 틈을 타 저의 방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장모님은 항상 조심스러워하며 저와 거리를 두고 앉았지만 날씨가 더워지면서 제게 편하게 나시와 반바지만 입고 있으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모님도 저와 가까이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화가 자연스럽게 성적인 주제로 흘러갔습니다. 사실 장모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대화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장모님은 이 주제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장모님의 성생활에 대해 묻자 장모님은 간단하게만 대답하시고 그만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젊었을 때 사고로 다리뼈가 부러졌고 그 후 회복했지만 상처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장모님의 다리 근육을 살짝 만지며 상처를 느끼던 중 장모님이 저를 감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설레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장모님은 제 행동에 몸이 무력해지셨지만 작은 목소리로 이러지 말자라고 하셨습니다. 장모님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다잡으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우리는 이러면 안 돼. 나는 내 장모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미 장모님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금기를 깨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장인어른이 출장을 가실 때마다 장모님은 제 방에 들르셨습니다. 우리는 비밀스럽게 만났고 이 만남은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장모님은 처음엔 늘 조심스러워 하시고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둘 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집을 비운 저녁에는 장모님이 제 방에 찾아와 저녁을 함께 먹고 가벼운 술도 나눠 마셨습니다.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이 닿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장모님이 제 방에 오셨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서 장모님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계셨습니다. 제가 장모님의 코트를 받아 걸어두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데 말없이도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오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장모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졌고 결국 입맞춤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뜨거운 감정에 이끌려 서로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제게서 등을 돌려 눕더니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지만 멈출 수 없네요. 저는 장모님을 조심스럽게 안고 그날 밤 우리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애정이 싹 텄습니다. 이후로 장모님과 저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출장 중일 때만 제 방에 오셨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 둘에게는 작은 일탈이자 행복이었지만 동시에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장모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 저는 장모님을 껴안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장모님은 저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야 내 삶이 다시 생기를 찾은 것 같아. 이대로 그만둘 수 있을까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도 장모님은 제 방에서 잠들었고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이런 위험한 관계가 계속되면서도 우리 둘은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만두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저 또한 장모님이 곁에 있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비밀이 밝혀질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우리 사이에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이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10살 어린 22세이며 제가 학원 강사할 때 만나 서로의 호감을 가졌고 여자친구의 4년 대학 생활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일 좀 하고 아이를 가지고 싶다 해서 아직 피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모님이 이혼하신다며 갑자기 우리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전화로 장모님이 이혼한다며 잠시 우리 집에 계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출장 중이니까 엄마를 좀 달래드려. 내일 돌아올게. 장모님이 43살에 왜 이혼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어. 전화를 끊고 난 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모님은 매우 아름다우시고 특히 댄스 강사 일을 하셔서 몸매도 아주 좋습니다. 저도 가끔 상상하곤 했지만 그저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장모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과 사이가 좋고 대화도 잘 통합니다. 다음 날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나서자마자 키가 크고 패션이 세련된 여자가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그분이 고개를 돌리자 장모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영지가 내가 올 거라고 말 안 했니? 좀 더 일찍 올 수 없었니? 장모님은 약간 불만을 품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학원에 일이 많아서 퇴근이 늦어졌어요. 지하철을 놓쳐서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뭐 기분 안 좋은 건 아는데 왜 나한테 화풀이 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장모님은 주위를 둘러보시고 바로 안방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뒤따라가며 막말을 하려던 찰나 장모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영지랑 이야기했어. 내가 안방에 머물 테니 너는 다른 방으로 가. 장모님이 방에 들어가신 후 저는 화장실로 가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떻게 장모님이 안방에서 주무시게 해? 우리만의 공간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예 나도 넘겨주지 그랬어. 저의 말을 듣고 아내는 크게 웃었습니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말했잖아요. 엄마가 아빠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니까 좀 봐주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 저도 뭐라고 더 할 수 있겠어요?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 줄 알고 급히 달려갔지만 장모님은 그저 짐을 방에 옮겨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대로 따랐고 동시에 그냥 속으로 불만을 삼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내는 장모님만큼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아내가 저와 결혼한 이유 중 하나는 제가 강사일하면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기도 했고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요리를 잘해서입니다. 특히 제가 만드는 중국 요리는 많은 중국집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어릴 적 수많은 중국집 오토바이 배달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고 그때 어깨 넘어 많은 요리 비법을 배웠거든요. 이제 저는 마음을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혼자서 식사하는 것도 재미없으니까요. 지금은 아름다운 장모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요리를 테이블에 내놓을 때쯤 장모님께서 이미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녀의 젓가락을 보니 아직 식사를 시작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먼저 드세요. 저는 제 요리 실력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자 장모님은 처음에는 우아하게 조금씩 드셨지만 곧 맛을 보시고는 폭풍흡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네. 김서방이 요리를 이렇게 잘하는 줄. 집에서는 왜 한 번도 요리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어? 라고 말하자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도 처음 제가 요리한 음식을 맛보았을 때 비슷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기분이 나아진 그녀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지만 장모님의 하얗고 고운 손을 보고 설거지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장모님을 아끼기 때문이 아니라 그릇이 깨질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에게 주방의 모든 것은 정말 소중하고 특히 저의 그릇과 접시들은 하나하나 신중하게 고른 고가의 물건들입니다. 주방을 정리하는 동안 장모님은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서 장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김서방 같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참 다행이야. 김서방만큼 딸을 잘 챙겨줄 사람이 없을 거야.
김서방은 너 장인어른처럼 되지 마. 그녀의 반응을 보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결혼을 결정할 때 처음에는 장모님이 아내에게 저와의 결혼이 힘들 수 있다며 고생을 각오하라고 조언하셨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이 제게 힘든 결혼 생활을 예고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저는 조금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전에 아내에게 나와 결혼하면 고생할 준비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을 할 때는 약간의 승리감을 느꼈지만 사실은 그 말이 저를 깊이 상처 입혔기 때문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제 말에 잠시 당황하셨습니다. 그러다 진심 어린 태도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는 슬픈 표정으로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장모님이 들어가신 후 저는 조금 후회했습니다. 이미 한 말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장모님이 항상 계시는 것도 아니었기에 이 생각을 하자 기분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오늘 밤 축구 경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저는 몇 병의 맥주를 사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새벽 1시 넘어 축구 경기가 시작되고 저는 축구 경기에 푹 빠져 장모님의 존재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골이 들어갈 때마다 크게 소리치고 있을 때 장모님이 침실에서 나와 제 앞에 서셨습니다. 축구 보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니? 아마도 소리에 깨어나셨을 것입니다. 장모님은 속살이 살짝 비치는 잠옷을 입고 계셨는데 잠옷 속 상체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고 보라색 팬티만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뚫어져라 쳐다보는 바람에 당황하셨습니다. 잠시 후에야 장모님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곧장 침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도 축구 보는 마음이 사라졌고 그 모습만 떠올라서 그냥 잠자러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의 일로 장모님이 다음날 어색해하실 줄 알았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장모님께서는 전날 밤과 같은 잠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장모님의 태도가 오히려 저를 부끄럽게 만들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장모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물론 장모님은 잠옷 안에 속옷을 입었지만요. 저녁 식사 시간에 장모님은 2병의 양주를 꺼내시며 저에게 같이 마시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절하기도 전에 김서방이 나랑 안 마시면 영지한테 나를 잘 대해주지 않았다고 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장모님은 농담을 하시는 걸 알았고 기분이 안 좋으셨을 걸 알고 고개를 끄덕이며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장모님이 술을 잘 마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당 한 병의 양주를 제안한 것은 그녀였으니까요. 하지만 반 병도 채 마시지 못하고 취하셨고 이내 횡설수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 저를 장인어른으로 착각하며 취한 모습은 평소의 장모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2시간 넘게 소란을 피우셨고 그녀를 진정시킨 후 저는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뒤척이다가 옆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뒤늦게 올라온 술기운 때문인지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밤 우리는 3번이나 함께했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눈을 떠보니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장모님이었습니다. 그제야 전날 밤에 혼란스러웠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를 떠올리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했고 마음속으로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생각해?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야.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야? 다시 한번 할래? 이미 일이 벌어진 후였고 장모님은 생각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자는 말에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불타오르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녀와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전 남편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아내가 출장에서 돌아오는데 점점 밀려오는 죄책감에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아내 볼 면목도 없고 장모님과 같이 마주칠 것도 두려웠습니다. 진짜 장모님이랑 바람을 핀다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발생했고 정신 차리니 어떻게 수습할지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들어오시더니 김서방 미안해. 내가 미친 짓을 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마. 그리고 우리 오늘 일 비밀로 하면 좋겠어. 내 딸 얼굴 볼 면목 없으니 지금 짐 싸서 나갈게. 그리고 한동안 서로 얼굴 볼 일은 없을 거야. 너 장인이랑 이혼하고 제주도 가서 좀 살다 올 거야 그러시며 짐 싸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돌아오고 장모님은 집에서 나가셨다는 걸 보고 그 행동이 아내의 의심을 샀습니다. 아내는 제가 장모님의 머무름에 불만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한숨을 돌렸고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둘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나간 거야. 그리고 너 보면 장인어른 생각나 제주도로 바람 씌우러 가신대. 그 후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이혼을 하셨고 진짜 제주도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 후 제주도에서 5살 연하 남성을 만나 재혼을 하셨고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저와 장모님은 서로 불편하니 될수록 만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영원히 저의 머릿속에 남아 지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숙한 여성일수록 남성에게 입으로 해주는 거를 선호하는 반면 막 결혼한 젊은 여성들 중 상당수는 이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성숙한 중년 여성 친구들이 있는데 이들과의 대화에서 모두 이런 방식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가 있긴 하지만 말이죠. 오늘은 몇몇 대표적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33살인 소영입니다. 소영은 예쁘고 전통적인 여성이며 남편과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7년의 권태기 때문인지 서로 지나치게 익숙해져 일상은 늘 평범했습니다. 부부 생활조차도 순서대로 절차화된 상태였죠. 남편은 일 중독자라 매일 접대와 회사 일로 바빴고 소영은 나이가 들면서 부부 간의 깊은 소통을 갈망하게 되었지만 남편은 일에 치여 그녀에게 신경 쓸 시간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실망한 소영은 친구인 수진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은 연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결혼을 3번이나 했던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그녀에게 매력을 느껴왔죠. 수진은 소영의 부부 생활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 후 놀랍게도 소영 부부가 한 번도 입으로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웃으며 소영에게 너희 둘은 마치 외계인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하는 기술과 느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소영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의 이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직 완전한 여자가 아니야 라는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세차게 내리던 어느 밤 술에 취한 남편이 돌아와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남편의 양말과 바지를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잠든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가 힘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무시한 채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소영은 수진의 조언을 떠올리며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남편 옆에 다가가 그의 가슴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그의 숨결을 느끼며 천천히 손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소영은 긴장했지만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이라 찝찝했지만 깨끗하게 청소하고 시도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은 급격하게 변화했고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남편은 만족스러운 듯
몸을 이완하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소영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위해 특별한 일을 했고 그를 매우 기쁘게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점심시간에 특별히 소영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은 맛있게 먹었는지, 하루가 즐거운지 묻는 등 안부를 물었습니다. 남편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저녁에는 술을 마셨지만 일찍 돌아왔고, 소영은 어제와 같이 남편을 적극적으로 돌보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열정적인 키스를 해주었고, 처음으로 소영을 위해 같은 행동을 해주었습니다. 비록 남편의 기술이 부족했지만 소영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이를 통해 남편과의 감정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영은 이제 완전히 이 방법에 빠져들었고 기술을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시도하면서 남편을 매번 놀라게 하고 만족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소영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고, 소영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그녀의 감정과 요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결혼 생활은 더 행복하고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소영은 만약 수진의 조언이 없었다면 남편과의 관계가 여전히 평범한 상태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영은 수진에게 깊이 감사하며 좋은 친구가 있어 자신이 매우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여성 친구는 올해 30살의 유진입니다. 그녀는 회계사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만 남녀 관계에서 항상 약간의 공허함과 불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진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민규이라는 남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민규는 젊고 유망한 사업가로 매너가 좋고 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은 민규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사업에 대해 소개했고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진은 민규에게 호감을 느껴 두 사람은 자주 연락하고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데이트 중에 민규는 유진에게 관계를 제안했지만 유진은 두 사람이 아직 너무 짧게 만났다고 생각해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민규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핑계대면서 입으로 해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규는 처음에는 놀라고 부끄러워했지만 결국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진은 이 방식이 자신에게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쾌감과 경험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방식이 민규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진과 민규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욕구와 필요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올해 40살인 주희입니다. 그녀는 결혼했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가정과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부 생활에서 항상 약간의 불만과 자극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영화를 보다가 영화 속에 입으로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희는 궁금했지만 두려움과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고 자신이 이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내적 갈등 끝에 주희는 남편에게 자신의 호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요구를 비웃거나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시도해 보라고 격려하며 안전과 위생에 대한 조언을 주었습니다. 남편의 안내로 주희는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듯한 기분을 느끼며 더 용감하게 자신의 욕구를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이 방식으로 더욱 빈번하게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서로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 새로운 행동 방식이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더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올해 28살의 은지입니다. 그녀는 슈퍼마켓의 사장으로 예쁘게 생겼지만 남녀 관계에서 항상 약간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하러 갔다가 인국이라는 젊고 유망한 음악가를 만났습니다. 인국은 예술적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고 은지은 그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지와 인국은 특별한 감정을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 노래방에서 인국은 은지에게 입으로 시도해보자고 제안하며 이 방식이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지은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인국의 격려와 여러 번의 요청 끝에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 생활에서도 이 방식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은지은 이 방식이 생리 중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남편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듯한 기분에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고 두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식은 상대방에게 큰 쾌감을 줄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이 방식은 친밀한 연인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편안한 자세를 선택하여 서로가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실행 중에는 서로의 느낌을 공유하고 불편함이 있으면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다섯째,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다양한 기술을 시도해보며 서로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곱째, 집중하고 외부 방해를 피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언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즐겁게 사랑을 나누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